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형정리 중에서 세 번째 동형정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응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환준동형과 동형의 뜻을 살펴봤어요. 환준동형은 연산 구조가 보존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연산이 있었어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형사상은 덧붙여서 이것이 1대1 대응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제1동형정리는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환준동형 사상이 있으면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하여 커널에 의한 상군을 생각한 것은 곧 이미지와 동형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이 동형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소위 말해서 대표원을 가지고 오면 이 동치류에 대해서 좌잉여류에 대하여 이것의 함수값을 택하는 것으로서 동형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해당하는 요 상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아내고 싶을 때는 그것의 이미지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동형정리, 제3동형정리를 서술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정리의 의미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리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환에 대하여 일반적인 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칭하여 환에 대한 구조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2동형정리를 서술하겠습니다. 주어진 환 R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얼 I가 있어요. 그리고 환 R 안에 또 다른 부분한 S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 S에서 이 S 더하기 I요. 물론 이거는 부분한의 덧셈이라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I에 의한 상환을 생각할 수 있나 봐요. 그 상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표원을 정확하게 함수값의 좌잉여류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 잉여류에 대해서 핵은 교집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위로의 준동형 사상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 맞다고 하면 이 파트는 뭐죠?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함수가 잘 정의된다는 것, 그리고 핵이 이것이라는 것, 그리고 위로의 한 준동형 사상이라는 걸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값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은 이것이고요. 그럴 때 대표원끼리의 덧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이것에 의한 함수값이고요. 이것에 의한 함수값입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해 성립하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원들끼리만 연산을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로써 환준동형 사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널은 정의컨대 S 안에 있는 원소들인데 such that 함수값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0이에요. 그 말은 0 플러스 i죠. 그래서 i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쓰면 S가 S 안에 있으면서 S가 I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말이 뭐죠? S는 I 안에 있으면서 S 안에 있는 거니까 S 교집합 I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 1호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커널은 정의역의 아이디얼이었죠. 따라서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S 교집합 I는 S의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사실은 제가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는 요거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은 S의 이 교집합에 대한 상환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기호인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위로의 함수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임의의 S 플러스 I가 S 플러스 I 안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자아잉여류는 SI 플러스 I가 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에 있는 원소예요. I요. 이런 원소일 때 이 원소를 만들어주는 정의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관찰하실 거는 이 I가 여기에서 끄집어낸 거니까 사실은 이것은 항등원이죠. 즉 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 플러스 I는 0 플러스 I입니다. 이것은 I 빼기 0은 I에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정의컨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무엇의 함수값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S에 대한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따라서 이 함수는 위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원하던 대로 위로의 환준도형 사상이고 핵이 교집합이 되는 거라고 증명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은 제1동형정리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1동형정리에 의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S의 커널 오브 바로 이 함수는 S의 S 교집합 I이고요. 이것이 치역이 곧 공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는 거죠. 이때 대응관계는 어떻게 대응시킨다? 바로 뭘로요? S 플러스 S 교집합 I라는 이 잉여류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S 플러스 I로 대응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3도형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도형 정리는요. 먼저 환이 R이 있고요. 두 개의 아이디얼이 있어요. 아까보다 조건이 더 강합니다. I하고 J가 모두 다 환 R의 아이디얼입니다. 그리고 I와 J 사이의 포함 관계가 J가 더 큽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합니다. 어떤 대응이냐면 여기에서의 R을 대표원으로 하는 걸 끄집어내서 바로 그 대표원을 J에서의 대표원으로 선택하는 이런 대응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응은 사실은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함수이고 이 함수는 환준동형이면서 얘기가 많습니다. 위로의 함수이면서 핵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커널의 일반적인 성질이므로 정의역에서의 아이디얼이 되는 거고요. 커널이.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요 얘기인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니까 번분수 셈처럼 이것을 이렇게 지워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파악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포함관계에 대한 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게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함수가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대표원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차가
i에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i가 j 안에 있으니까요. 이 말은 r 빼기 r 대시는 j 안에 있는 거고요. 이 말은 r 플러스 j는 r 대시 j하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응은 그냥 대응이 아니라 사실은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원을 다른 걸 선택하더라도 함수 값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함수가 환준 동형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표원을 좌잉여류를 끄집어내고요. 더하기 s 플러스 i로 써질 거고요.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J, J, J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함수값, 이거의 함수값입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J가 될 거고요. 대표원들끼리 연산하면 되겠죠. 이것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것의 함수값과 요것의 함수값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준동형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커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널은 말 뜻이 뭐냐면 r 플러스 i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such that rj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항등원이니까 0 플러스 j죠. 그래서 0 플러스 j, j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같은 얘기로 이 말은 r이 j 안에 있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되겠습니다. r 플러스 i인데 such that r은 j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호를 더 줄여보면 이게 다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ji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커널은 기대하던 대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위로의 함수인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r에 대한 원소에 대하여 공역에 이와 같은 잉여류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응시키는 정역의 원소는 정확하게 이 r을 대표원으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위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이 기호가 의미가 있고요. 이 기호는 딴 게 아니라 R을 J로 만들어진 상환을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대응관계를 주느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자고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여기 원소 쓰는 요령이요. R 플러스 I. 여기에 있는 원소는 이렇게 써지죠. 요것에 대한 다시 요거요. JI가 되죠. 이렇게요. 예, 가 어디에 대응되느냐 물어보면 그냥 이 대표원만 이렇게 대응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억하실 때는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소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1대1 대응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제1동형 정리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증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요. 대응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정리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기술적 조건 때문에 위로의 함수고요. 위로의 환준동형 사상이 있을 때 정역 R의 부분 한과 공역 R-의 부분 한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정역에 있는 모든 부분한들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커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정확하게 공역에 있는 임의의 뭐가요? 임의의 부분항과 어떤 관계가 있더라? 1대1 대응 관계가 있답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정의역에는 사실은 커널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역의 정보가 공역의 정보보다는 더 많죠. 왜?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다? 이들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1대1 대응을 함수를 만드냐 물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한들에 대하여 이 부분한으로 가는 함수는 정확하게 본래 있던 함수의 f 함수 값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고요. 반대로 주어지는 역함수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역상으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 증명할 거리들이 꽤 많은데요. 조목조목 따라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요 파트가 사실 핵심이죠. 요 파트요. 뭐냐면 대응을 시키는 방법이요. 함수 값과 뭐요? 역상이 각각 분환이 되는 거, 부분군이 되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죠. 물론 아이디얼 조건일 때는 아이디얼에 대한 조건까지 이제 증명을 마쳐야 되죠. 이 중에서도 부분환이 되는 거는 뺄셈에 대해 닫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것부터 증명해 주면 되겠죠. 맞죠? 곱셈에 대해 닫혀 있는 것까지 하면 부분환이 증명이 끝나요. 맞죠? 뺄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거는 사실 함수 f가 군에서 덧셈 군으로 봤을 때 군준동 사상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대응 정리로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죠. 맞죠? 곱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거는 아이디얼에 대한 증명을 좀 유사하게 변형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이디얼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얼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의역에서 아이디얼이면 이게 함수값은 치역, 공역에서 이거 위로의 함수니까 R-에서 아이디얼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값에서 임의의 원소를 끄집어내요. 물론 이 i는 i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얼인 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R-에서 임의 s를 끄집어내요. 물론 이때 이 s는 치역이 공역이기 때문에 어떤 t로부터 온 거겠죠. 그랬을 때 이 s와 fi를 곱하면 이거는 ft의 fi를 곱하는 거고요. 곱셈에 대해서 연산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딴 게 아니라 ti인데요. 지금 이 i가 i에서 온 거니까 이 안에 파트가 어디에 들어가요? i가 아이디얼이었잖아요. 정의역에서. 따라서 i의 원소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fi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이 함수 값들의 집합은 R-에서 아이디얼입니다. 반대로 J가 지금 R-에서 뭐예요? 아이디얼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의 역상이 아이디얼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역상의 임의의 원소를 끄집어내고 정의역 R의 임의의 원소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관찰되는 게 뭐냐면 이 t에 대하여 함수 값은 어디로 들어가요? J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죠. f의 t가 여기에서 f의 인버스 j잖아요. 과거로 갔다 돌아오는 거니까 j에 포함되죠. 맞죠? 따라서 ft는 j예요. 이러므로 뭘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rt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frft예요. 환준 동형이기 때문에 연산을 보존하고 있죠. 그런데 ft가 j에 들어가 있으니까 임의 원소에 대하여 j가 아이디얼이라서 j에 들어가요. 맞죠? 그러므로 뭔 얘기인고 하니 f의 rt가 여기요. j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 rt는 어디에 온 거냐면 역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예. 이로써 이 역상은 R에서 뭐가 된다? 아이디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응 정리가 사실은 부분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이디얼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므로 그 과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1대1 대응인 걸 확인을 해 주려면 뭐냐면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S에서 가요. FS가 되고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F의 인버스 FS가 되죠. 이것이 과연 본래 처음 출발했던 S와 같은 건지 확인해야 되죠. 역으로 F 인버 여기요. 반대 과정. S 대시가 역으로 보내면 F 인버스 역상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보내면 뭐였죠? F의 F 인버스 S 대시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가 같은가 이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겠죠. 요거에 대한 대답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요 포함 관계예요. 지금 S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 그러니까 커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로의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히 각각에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1대1 대응이라는 것까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거라 정리이기도 하지만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 응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표준 사용 함수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Canonical Projection Map인데요. 이거는 R과 아이디얼이 있으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이 대표원으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R의 부분한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이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I를 포함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요 함수 값, 즉 I를 상분으로 하는 이것은 요 전체에서 뭐가 된다? 부분한이 됩니다. 더 강하게 아이디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가 만약에 R이고 I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럼 자동으로 뭐다? 이 상구는 전체에서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 1대1 대응이라는 대응 정리에 가면 요것의 부분화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써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I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꼴들로 써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요. 요 함수 Canonical Projection Map이 뭐인 거를 환준 동형이고 위로의 함수인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더하기 S를 보내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겠죠.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파이 S, 파이 R입니다. 사실은 군준동형 사상과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는요. RS 더하기 I는 R 대표원들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S, 파이 R입니다. 따라서 파이는 환준 동영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의의 R in the R에 대해서 치역의 R 원소요. R 플러스 I가 임의의 원소로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파이의 R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파이는 위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1호부터 그리고요. 커널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커널 오브 파이는 다름 아니라 R인 더 R인데 R 플러스 I가 0 더하기 I가 되는 거예요. I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R이 I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I가 R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은 정확하게 I가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대응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대응 정리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형태는 모두 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I를 품고 있는
임의 아이디얼에 대해서 혹은 부분군에 대해서 S의 I에 대한 상구는 여기서의 뭐가 된다? 부분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예. 역으로도 여기에 있는 부분한 혹은 아이디얼들은 정확하게 이런 꼴로 써진다는 걸 기억해 둡시다. 예. 다음으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도형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원이 있는 가환한일 때 이것의 아이디얼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상환이 체이면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죠. 이거를 도형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재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거죠. 지금 극대인 걸 증명하려면 M을 포함하고 있는 임의 아이디얼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기를 뭐라 하냐면 이러면 제3 도형 정리에 의하면 이것은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이게 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체예요. 체 안에 있는 아이디얼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둘 중 하나가 가능하겠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뭐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이것인 거죠. 둘 중 하나죠. 맞죠? 첫 번째 거요. 뭔 얘기인 거 하니 이거죠. 자명한 것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요게 0 플러스 m이라는 말은 요게 말 뜻이 뭐였냐면 I 플러스 m인 것들이죠. I가 I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I 플러스 m이 0 플러스 m이니까 이 말은 뭔 말이죠? I가 m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은 임의 I에 대해서 그런 얘기니까 다시 말하자면 I가 m 안에 전체 I가 m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I는 m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지금 I가 IM이 R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을 생각합니다. 1 플러스 m은 명백히 여기에 들어있고 단위 원이에요. 맞죠? 이 말은 다시 1 플러스 m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플러스 im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어떤 i가 i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1 마이너스 i가 m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빼기 이거가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죠. 뭐냐면 1 마이너스 i가 m인데 m은 i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스몰 i는 이미 i에 있으니까 1이 i에 있다는 얘기죠. 1이 i에 있는데 i는 아이디얼이니까 임의의 r, in the r에 대해서 r 곱하기 1도 어디에 있다? 아이디얼이니까요. i에 있게 되죠. 이것은 r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r은 i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i는 r의 부분집합이었기 때문에 r은 i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처음 주어져 있는 m보다 크고 r 사이에 어떤 아이디얼이 있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정에 의해서 i는 m이거나 혹은 i는 뭐가 된다?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곧 극대 아이디얼의 정의였었죠. 지금 사이에 숨어 있는 것 중에서 뭐요? 체의 아이디얼은 뭐다? 자명한 게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호가 혹은 이거거나 이거 자기 자신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이 체이면 주어진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예제를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채 F가 있는데 이 정수안에서 채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이럴 때 이 채가 이 함수 F가 환준동형 사상인 걸 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 값들의 집합이 3보다 같거나 많으면, 그리고 유한인 거면은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인 걸 증명하랍니다. 1번이요. 먼저 이거죠. F의 n 더하기 m은 n 더하기 m의 1이고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죠. 같은 요령으로 F의 F인데 이것은 1을 F번 곱한 것과 1을 N번 곱한 것으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F의 N, F의 M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커널 오브 F는 정의역에서 아이디얼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정수화는 주 아이디얼 환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의 아이디얼은 어떤 것의 배수꼴이었죠. 어떤 숫자에. 그리고 이로부터 제1동행정리에 의해서 정수화는 뭐였다? 상환이 이미지 오브 F와 같아요. 근데 그것이 채의 부분환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채의 부분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 치역인 이 환은 채의 부분환이니까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정역이 돼야 되는 거죠. 정역이. 이것이 정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죠. 맞죠? 그러니까 M개죠. 그러니까 요 3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니까 지금 요것이 정역이 되어 주려면 최소한 가능한 거는 뭐다? M이 합성수면은 안 돼요. 무조건 정역이 안 되죠. 따라서 M은 홀수인 소수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인데 그것이 홀수인 소수니까 원소의 개수는 최소한 홀수개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역이 안 되는 이유는 합성수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M이 P 곱하기 Q 꼴이었어요. 그러면 P 바는 여기 들어있어요. Q 바도 들어있어요. 둘 다 뭐예요? 0은 아니에요. 그런데 곱하면 뭐예요? 0이 되죠. M 바니까요. 예, 그래서 모순이에요. 0이 아닌 걸 곱해서 0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정역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이번 차시 저희가 제2동형정리를 증명해 봤고요. 그리고 제3동형정리를 증명해 봤어요. 요지는 각각의 동형정리에서 동형함수를 만드는 얘기들이 요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응정리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즉 위로의 함수가 있고 커널을 포함하고 있는 정의역의 부분한 아이디얼들은 정확히 어디 공역의 부분한 아이디얼과 1:1 대응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표준 사상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아이디얼과 부분한이 주어져야 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직접 소위 말해서 곱집합의 환의 구조를 주는 요령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정수론에서 다뤘었던 중국의 나머지 정리를 환의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